네, 오늘의 공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조기주 매니저님의 이 수익률이 대단한 종목들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보니까 그래서 다른 화장품주 이야기할 때 말씀을 굉장히 시니컬하게 하셨군요. 저희가 사실 청담글로벌을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 이거 어학원 아니다. 네. 수출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특히나 중국. 청담글로벌 수익률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이제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네. 청담글로벌 이제 목표가 여기서 뭐 더 위로 가는 거는 저는 뭐 이제 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 관련해서 1차 징동닷컴의 1차 벤더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에서 바이슈코라고요. 그 명품 쇼핑 몰이 있습니다. 화장품. 그래서 거기 가지고 이제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품 관련해서 이 회사는 이제 성장성이 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미 45% 수익을 달성했기 뒤에 네. 이제 12,000원 선에서는 현금 확보하시고 그 추가적인 물량은 뭐 조금 남겨두셔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15,000원, 4,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은 이제 폴라리스 세원인데 저는 네. 요거를 이제 2,750원까지 드렸고요. 아직까지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리비안, 테슬라,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의 EV 공조 시스템을 납품하는 폴라리스 세원은 이제 매출액이 작년에 벌써 더블이 넘게 날 가능성이 높고요.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2,750원까지 홀딩하셔도 되겠다. 지금 이제 16%의 수익을 넘어섰고 또 그다음에 잠깐 조정 중인데 거래량이 늘고 있고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생각해서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항공은 이제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기사에 보면은 이제 항공 일본 여행 뭐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네. 현재 1,600원에 매수해서 지금 17% 수익인데 목표가는 저는 15,000원까지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15,000원보다 더 높이고 싶지만은 지금 이제 여행 완연한 이제 중국 오픈 말고도 이제 일본 여행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연말에 추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그다음에 이제 증자로 인해서 자본 문제는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지금 현재 12,000원까지 올라왔지만 15,000원까지 노려보셔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에 대한 리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공략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성웅 이사의 첫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D&T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D&T는 또 2차 전지, 장비 쪽 기업이네요. 네. 2차 전지 장비군을 이제부터 그다음에 내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네.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 라인 효율화에 중점을 맞춰서 증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지금 수주가 들어온 부분, 수주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라인을 이제 깔아나가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아마 수주 같은 경우는 뭐 D&T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 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뭐 LG와 관련된 계열사의 수주 같은 경우를 기존에 좀 일부씩 내놓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노칭 장비 쪽입니다. 원래 공정이 이렇게 누르는 프레스 쪽 공정이었다고 하면은 네. 이제 레이저 단으로 넘어가는 단계 안에서 우리가 수율이 더 개선될 수 있고 비용 단에서도 좀 생산 속도라든지 그게 개선이 되면서 실제 이용이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단계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생각을 해볼 점은 실제 라인이 이제 깔려 나가는 단계 안에서 그 프레스 부분을 대체를 해 나가는지 그 여부인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130억 원 수준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감안해 보고 최소한의 뭐 라인에 대한 증설 부분을 놓아봤을 때 한 100억 원 정도 이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1,516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의 이익을 보수적으로 대입을 해 보더라도 한 2천억 원 수준까지는 지금 기본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열리고 그러한 시각 안에서 좀 주가 같은 경우가 좀 하방 경직성을 일부 나타내고는 있어요. 한 9,000원대. 이 안에서 좀 짧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간 같은 경우 한 차례 더 돌파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1분기, 2분기 이쪽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무난하게
형 구간 안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의 네. 상승 여력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를 12,100원 정도로 잡아주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 정도의, 박스권은 뚫어내겠다라는 네. 움직임인데 이 박스권을 뚫어내고 나서 2차 목표가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얼마까지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내년에 예상되는 부분 뒤로 추가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이 허들을 넘어서면은 이제 시총은 한 4천억 원 정도까지는 열리게 돼요. 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뭐 더블도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자 내년 상반기에 예상된 수주 부분을 회사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허들을 넘어서는 단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면 네. 주가의 추이를 함께 또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D&T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조기주 매니저의 공략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참 좋은 여행. 여행사 중에 이 종목을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투어도 있고 모두투어도 있고 많잖아요. 네, 하나 투어는 9천억의 시총이고요. 모두 투어는 3,200억 정도 시총입니다. 그리고 근데 요 이제 참조는 1,400억, 1,500억. 가볍다. 가벼운데 이제 부채 비율을 저는 중요하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행사를 갔을 때 여행사가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그럼 많지 안 않을까. 되죠. 많은 회사에 그 전에 또 뭐지만 TV에 광고하는 여행사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만 얼마만큼 부도가 많이 나요 여행사들이. 왜 부도가 나는지는 뭐 알겠지만 모르시겠지만은 부채 비율이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는 100%에서 300%가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200%인데 이 회사는 대주주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35%, 자사주 5%에서 40% 정도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7%에서 부채 비율이 최근에 올라서 24%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본 여력이 있고 현금 가능이 있고요. 최근에 뭐 언론에서도 보시면 이익까지도 올라섰다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여행의 신뢰도가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투어를 가는 거는 업계 일이기 때문에 하나투어가 이제 많이 이용하는 거라고 보여줍니다만 실제적으로 자본금 비교했을 때 하나투어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24%가 앞으로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오미크론 때 잘 관리를 해서 이제 성장 시에 이제 뭐 영업을 확장한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 1,400억 정도의 시총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 여행주로서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여행을 완전하게 무비자로 10월 11일 날 재개를 했고요. 개인 여행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연말 코로나 이제 이 기대감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제가 이제 굉장히 짧게 13,500원 잡아 드렸는데 네. 중요한 거는 뭐 더 이상 보셔도 됩니다. 13,500원 하더라도 2천억이 넘어가지 않는 회사라고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이제 9,000원 정도로 잡아 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9,000원 정도는 지키시고 혹시라도 이제 어떤 일이 될지 모르니까 근데 13,500원에 하다가 15,000원까지도 네,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셔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여행주 가운데 참 좋은 여행을 골라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성호 이사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이름이 감성적이에요. 네, 근데 네. 하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네. 굉장히 분야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기존의 휴대폰 충전이라든지 네. 이런 사업 부분들 그 이전에 회사가 바뀌기 전에는 뚜렷하게 사업이 부각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휴대폰 충전 부분의 사업을 깔고 가고 그런데 휴대폰 충전과 관련된 사업은 마진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가 좀 진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매출은 나오는데 그만큼 이익은 쉽게 답보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확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스노우피크 어페럴 이 부분이 그 재작년 부분에서는 한 실적이 한 200% 정도 이상 매출이 올라왔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가 한 150%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뭐 추워지는 측면들 이 부분까지 심리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1,500억에서 1,700억대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30억 원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1,492억 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이 스노우피커 어페럴 같은 경우 매출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한 100억대를 넘어서고 이제는 한 150억 원대만 안착을 해준다고 하면은 네. 시가총액은 뭐 형 기준에서
한 1,700억대, 2,000억대 이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특성을 생각하고 좀 계절성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매출의 추이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20억 정도 허들, 150억 정도 단계적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와 관련된 매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밸류에 인식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시각이겠습니다. 네, 제가 스노피크 어페럴 브랜드를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의상이 컬러가 약간 뉴트럴하고 네.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이 젊은 층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노피크 어페럴의 매출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가격 전략 지금 2,140원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1,700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직전에 기록했었던 고점은 일단 넘어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짧게는 그 정도 고점은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간이고요. 네. 하반기에 또 매출이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가가 이렇게 떠 있어요. 중기 추세 같은 경우에 저항을 3번 정도 받고 주가는 떠 있는 상황 안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를 짧게는 축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수가를 현재가보다는 좀 떨어진 가격에 제시를 해드렸고요. 네. 목표가는 2,140원이에요. 손절가 같은 경우 시총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잘 지켜줘야 됩니다. 이 정도 손절가까지 이 가격이 도달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상한 부분보다 뭔가 변수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 점을 생각하고 손절가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어서 감성 코퍼레이션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봐야겠죠.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GKL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약간 여행, 리오프닝 관련한 테마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리오프닝으로 가야죠. 지금 네. 대세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잘 돌파 매매 종목을 잘 추천하지 않는데 뭐 이 종목은 특이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상승권을 지금 현재 돌파 중이고요. 차트상으로도 그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매출액이 이제 뭐 23년에 이제 내년 매출액이 4,500억에 전년 대비 이제 77%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1,000억이 넘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증가하고 완연한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중국 관광객과 더불어 이제 일본 관광객의 해외 관광객에 의해서 영업이익은 정상화 된다 그러면 주가는 이제 지금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돌파 매매를 추천드렸는데 네. 대부분 이제 파라다이스를 많이 하시는데 GKER은 뭐 대주주가 누군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주주가 한국관광공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카지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개인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뭐 카지노 사업이라고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이점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서울권에 이제 2개 있고요. 부산에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지리적인 이점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성, 안정성, 뭐 국제선 이제 노선 확대에 따라서 홍콩부터 시작해서 대만, 몽골 타겟 고객이 이제 시작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해서 과거의 전 고점을 돌파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일봉상으로는 고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2021년에 19,000원대, 2만 원 밑자락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을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17,300원, 17,800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목표가 21,000원, 2만 원 돌파하고 21,0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21,000원까지 보시고 네.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GKL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목표 주가 21,000원 부근. 그러니까 이전에 기록했었던 작년 10월에 기록했었던 고점은 일단 넘어선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GKL이 얼마나 또 상승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두 분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업하면서 시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할까요? 잠시 후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아직 전세 역전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추운데요. 온기를 네. 채워줄 정보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수가 엇갈리다가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 네.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시장은 뭐 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업인데 왜일까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초인데 뭐 뚜렷한 악재는 없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가야 될 게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했다는 게 이제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래서 앞전 달에도 한국에서도 0.25 정도 올렸었는데 원래 0.5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금리 인상이 거의 제가 봤을 땐 둔화되면서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 그리고 뭐 이번 달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은 완만한 시장이 상승세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뚜렷한 악재가 없는 점 그리고 완만한 상승세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종목 리뷰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11월 11일에 매수했던 코나아이가 무려 22% 수익을 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코나아이 지금 바닥권에서 잡아서 우리가 2차 목표가까지 한번 달성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페이 관련해서 뭐 하이크 코리아도 50% 넘게 줬고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워낙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가 한 뭐 지금 22% 수익 났어도 너무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크게 뭐 수익이 난 것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하면 크게 장대 양봉을 내준 다음에 다시 120일선에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3중 바닥, 4중 바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일선을 해치지 않고 다시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 하이크 코리아보다는 좀 무겁지만 2차 목표가 뚫으면서 한 2만 원까지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님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는데요. 네, 이럴 때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지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지금 뭐 갑자기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뭐 아침에 되게 추울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주를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은데 저점에서 한번 좀 매수해 볼까요? 11,250원에 대성에너지 종목을 한번 편입하겠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이제 뭐 도시가스 관련주인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인상을 했었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때문에 도시가스주도 많이 오른 건데 아마 3분기 때 실적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편입을 한 건데 갑작스럽게 찾아왔죠. 한파가 뭐 11월 말까지는 거의 뭐 겨울이 거의 오지 않나 되게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파가 왔는데 그러면서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데 전국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이죠. 영하권은 이제 접어들면서 겨울 한파가 시작됐는데 아침 기온이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났었냐면 기존의 날씨보다 한 20 정도 갑자기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날보다 상당히 추위가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대성에너지는 이제 도시가스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 한 98% 정도 나오는데 도시가스가 이번에 10월 달부터 한 16% 정도 인상을 했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관련 때문에 도시가스가 올랐고요.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주들이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일부터 보니까 민수용, 주택용하고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한 2.7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얼마 정도 올리기로 했냐면 0.4원 정도, 4원 정도 올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존 원료비에 대해서 2.3원이 더해진 결과인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보니까 월 평균 2,000메가주를 쓰는 가구당 가스 요금이 아마 서울시 기준에서 월 한 5,400원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자부에서 지난 30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유럽 가스의 공급 차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LNG 시장이 불안이 상당히 가중되면서 국제 가격도 계속적으로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유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 단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돼가고 있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발표했는데 이 대성에너지 같은 이 기업은 천연가스 충전소 12개 곳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압축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공급하고 있는데 압축 천연가스 같은 CMG죠. CMG죠. 시내버스도 이제 가스로 움직이니까요. 천연가스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공급을 받아서 치사용, 난방용, 냉난방용, 공조 영업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좀 보면 매출액이 도시가스 부분이 한 98% 이상을 차지하는데 작년까지 보통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7천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작년에 7,700억인데 올해 지금 3분기까지 보니까 거의 지금 7,400억. 그러면 연말에 9,500억에서 한 1조 정도 매출액이 계속 7천억 정도 나오다가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뛰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보니까 한 16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만 해도 160억 정도 나왔어요. 2분기는 한 29억 정도 나오고 3분기가 좀 적지 않는데 4분기는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한 50억 정도 나오면 충분히 영업이익이 작년에 160억 대신 한 250억 정도 나오면 한 60%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실제는 상당히 좋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 한번 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예, 맞습니다. 지금 대성가스는 한번 상승하게 되면 종목이 상당히 수익률을 우리한테 잘 주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점 부근에서 우리가 좀 잡게 되면 주식이 한 50%에서 한 100% 정도 충분히 상승률이 가능한 건데 이 지점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수익이 나게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는 제가 14,000원 정도 14,000원 정도를 충분히 주지 않을까 올 겨울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제가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파에 도시가스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는 1차 목표가 14,000원이었고요. 무료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